우리는 민주당이 이대로 서서히 가라앉도록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당 선대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제 민주당 정당수혜신 정치개혁 모임 소속 초선 의원 10명이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기자회견에 함께한 당사자 한 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표들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과 당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네. 하나같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민주당도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처럼 보인다. 네. 과거 기득권 카르텔과 계속 싸워왔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 네. 그냥 이미 기득권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기득권과 싸우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기도 하고 희망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초선 의원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네. 그 기득권을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된다.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자 혹은 우리가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겠습니다라고 할 때 국민께서도 그래 저 말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10일 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고 예. 어제는 두 번째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저희의 요구 사항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당 대표에게 그런 네. 요구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이셨군요. 그 네. 기득권 정당이다. 또 그 내용을 보면 꼰대 정당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쾌한 정당임을 다시 확인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말 그대로요. 네. 저희가 이제 기득권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과거의 관행 위주의 정당처럼 보인다라는 네.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 내부의 흐름들은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문제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진짜 역동적이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한다. 네. 그래서 꼰대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민주당 하면 원래 사실 청년 정당이고 청년 정신이 살아있는 정당인데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민주당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희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예. 민주당 이번에 고쳤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부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네. 분들은 당사를 버리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들입니다. 아하. 근데 사실 기득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관행적인 계속해서 정치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은 1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1단계요. 같고요. 예. 네, 사실은 모든 개혁의 시작은 사람 인적 구성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제도를 통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개혁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단계로는 어떤 인적 쇄신과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민주당이 장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이제 큰 틀의 요구 사항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동안 기득권처럼 가지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을 네. 먼저 우리가 스스로 내려놔야 예.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 1단계 중에서 또 1단계가 아마 당 선대위의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선대위는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선대위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선대위가 그 선수 중심, 그러니까 뭐 다선 의원들의 선수, 그다음에 네. 초선 의원들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층계처럼 약간 네. 그 각자의 줄을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선대위가 꾸려졌거든요. 예.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안정적인 어떤 선대위를 꾸려서 운영한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지금 아하.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이 선대위는 너무 무겁다. 네.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한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가면 여러 층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 기민하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매우 무겁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네.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하. 의원들 뭐 초선 의원들 중심이긴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빨리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선 중심 또 선수 중심, 국회의원 중심 이게 핵심적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대위 개편을 하자면 의원들은 다 물러나고 그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고 예. 선대위에서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좀 가벼운 선대위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아하. 취지입니다. 네. 뭐 그게 국회의원들이 현재 다 남아 있어도 그렇게 가볍게 슬림하게 의사결정에서 갈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옳다라고는 한 것은 아니고 아하. 적어도 네. 외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선대위를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정체라는 표현도 있고 박스권에 갇혔다는 표현도 있고 또 일부는 하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규모만 크고 무거운 선대위, 유기적인 대응을 못하는 선대위도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지적들을 저희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렇게 큰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선대위는 네. 운영의 안정성은 확보가 됩니다. 예.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데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네. 특히 그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고 저희가 지지율도 뭐 당연히 상승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는 네.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좀 기민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기존의 당 조직과 예. 선대위에 새로 꾸려진 이 조직들이 그 화학적인 결합을 일으켜서 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필요한데 네. 지금은 그 부분도 조금 약간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으로 기자회견만 하신 게 아니라 송영길 당대표와 면담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에 대한 의무 공천, 특히 당선권 의무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도 3선 초과해서 당선되는 것들은 지방 그 자치단체장처럼 네. 3선 초과는 우리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또 입법 촉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당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서 당의 주인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네.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지금 저희 당 기준으로는 선수와 나이 순으로 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매우 비민주적이고 아하. 선출된 분들이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실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책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다. 선출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 입법도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된다.
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처럼 선수와 나이 중심이 아니라 네.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송영길 당대표는 거의 다 매우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예. 게다가 이런 논의를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당내 혁신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선대위 문제 말고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이유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선출돼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다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떤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분석인데, 네. 실제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 여론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른 그런 효과들보다는 더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중점적으로 예. 바라보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답변을 드리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당이 여전히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네.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제 관점에서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동안 개혁이 너무 더뎌왔다는 것입니다. 촛불 정부와 촛불 국회를 탄생시켰는데 국민들께서 예. 그 요구와 열망에 부응할 정도의 개혁적인 성과, 특히 기득권 카르텔들을 얼만큼 타파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끄러운 네. 성적표를 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양극화 문제,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네. 민주당이 그동안 좀 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 네. 그리고 민주당을 다시 뽑아줬을 때 과연 그러면 양극화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저희의 네. 문제점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양극화 당연합니다. 문제? 부동산 네. 문제도 양극화 문제에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이 2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좋은 정책을 가져오는 것도 필요한데, 예. 그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실천력들을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서 필요한 입법들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